네, 오늘 3회 모의고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하나씩 가번부터 보시면 오존 파괴 지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단위 중량당 오존의 소모를 나타낼 때 한론 2401을 1.0으로 기준하여 표시한다 라고 했는데 오존 파괴 지수 같은 경우에는 OD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단위 중량당 오존의 소모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한론 2401을 1.0으로 기준으로 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CFC 11, 염화불화탄소 11, 즉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CCl3F를 기준으로 얘를 1.0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ODP 같은 경우에는 CFC를 1.0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오존 파괴 지수라고 하는 ODP가 높은 순서면 대표적으로 한론유들이 있고요. 한론유들은 ODP가 약 3에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염화불화탄소류 CFC에 해당하는 것이 0.6에서 1.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도 비교할 수 있는데 수소, 염화불화탄소 그래서 HCFC 같은 경우에는 0.001에서 0.5 정도가 돼요. 5, 2 이렇게도 보긴 하는데 수소, 염화불화탄소가 ODP가 셋 중에서는 가장 낮다. 그래서 수소, 염화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작년도, 재작년도 정도에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는데 성층권에 도달하기 전에 염소가 전리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표로 그 염소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오존층 파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염화불화탄소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성층권에 잘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성층권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염소 같은 것들이 지표로 내려오기 때문에 염화불화탄소에 비해서 오존층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ODP에서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나번에 있는 문항 정리를 해보면 대류권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 그러면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옥시던트를 말하는 거고 이런 강산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대기오염 사건은 LA 스모그죠. 그래서 나번도 틀렸고요. 다번 볼게요. 오존은 백내장 등의 눈을 자극시키고 호흡기 장애와 폐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라고 했는데 오존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일단 피부 화상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면역체계 저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번에 있는 것들은 다번에 있는 설명은 지문에 맞는 설명이고 라번에 있는 설명을 볼게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지상으로부터 12에서 50km 라고 했는데 성층권은 보통 대류권의 평균 대류권 계면의 높이가 12km고 5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이 성층권의 범위 중에서 오존층이라고 하면 약 25에서 30km 정도를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번 같은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마번에 보시면 HCFC 위에서 ODP 할 때 설명드린 건데 HCFC 수소 염화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오존 파괴 지수가 0.6에서 1.0인 거는 CFC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ODP가 얼마냐면 위에 쓴 것대로 0.001에서 약 0.5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큰 역할을 한다. 성층권에 잘 도달하지 못해서 염소 같은 것들이 지표로 다시 내려오면 그런 염소 촉매의 영향에 따른 오존 파괴가 덜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번에 있는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이라고 하면 정답은 2번, 다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존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오존층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크게 보면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 등의 생물이라고 할까요? 생물에 미치는 영향
그럼 기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오존층에서 UVB 같은 단파장을 흡수함으로써 우리가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UVB 같은 것들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면으로 유입이 되게 되었고, 그럼 UVB, 유해한 자외선이 들어옴으로써 지구의 온실 효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증발량이라든지 습도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고, 증발량이 증가함으로써 습도가 증가함으로써 대기 대순환의 흐름 같은 것들이 바뀌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UVB가 지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단파장에 해당하는 그 UVB를 오존층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성층권 내부의 온도는 낮아져요. 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대기 어떤 대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게 생물에 미치는 영향, 인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 번째로는 UVB에 의한 피부 화상이라든지 선탠, 선번 같은 피부 화상, 각종 피부암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내장 같은 것들을 유발하면서 면역체계, 저하 같은 것들을 인체에 미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생태계에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해양에 플랑크톤 같은 것들의 체질이 변화하면서 먹이사슬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오존층 파괴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한 번에 정리를 해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ODP 순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문제상에 제시된 조건처럼 ODP의 그 수치 정도도 대략적으로 뭐 앞에 있는 숫자, 할론 같은 경우에는 3, 뭐 CFC는 뭐 0.6에서 1.0, 그 다음에 수소 염화불화탄소 같은 경우에 0.001까지 작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ODP들 순서 정도는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고형화 기술의 영향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고형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유해성 있는 유해 오염 물질을 고화제를 이용해서 고화체, 그러니까 고형 물질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고형화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형화의 가장